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망칩니다. 따르다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평생 남의 그림자만 밟게 됩니다. 따름의 세 가지 길, 종, 수, 추. 이 세 글자에 당신의 성장이 달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여 인문학의 광여입니다. 오늘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길을 종으로 걷고 있습니까? 수처럼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처럼 간절히 쫓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함께 들어봅시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전부 그냥 따르다인데 한자로는 종, 수, 추 이렇게 전혀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 세 글자를 그냥 뭉뚱그려서 누군가를 따라간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그 조출 종자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글자가 각기 어떤 다른 따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지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 오해의 근원이었던 종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딸을 수와 비교하려고 굴종이나 맹종 같은 단어를 먼저 딱 언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굴하고 눈이 먼 채로 따른다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워낙 강하니까요. 저처럼 종이라는 글자 자체가 좀 굴복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지점부터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굴종이 비굴한 건 힘에 꽂기는 굴 때문이고요. 맹종이 어리석은 건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는 맹 때문이지 종 그 자체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글자예요. 중립적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종이라는 글자를 한번 해체해보죠. 왼편에는 두인변 자가 있고 오른편에는 조출 종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사람이 가면 뒷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상형 문자에 가깝죠? 아, 그냥 그 모습 자체를요? 네. 좁은 길을 갈 때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앞사람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림, 딱 그거예요. 여기에는 뭐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저 방향이 같다. 그리고 순서가 있다. 이 객관적인 사실만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가치 판단이 쑥 빠진 그냥 물리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군요. 일에 종사하다라는 말을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어떤 일의 절차와 순서를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지 뭐 비굴하게 일에 굴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와, 오해가 풀리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의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면 이 질서정연한 따름을 의미하는 종과 뭔가 좀 유연해 보이는 수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종이 나쁜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수라는 다른 글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두 글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주체, 즉 셀프의 개입 여부입니다. 종이 앞사람의 동선에 내 동선을 그냥 맞추는 거라면 수는 변화하는 상황과 나의 주체적인 판단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주체의 개입이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절묘해요. 수는 주인공 배우가 무대 배경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해서 옷을 갈아입는 능동적인 감흥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능동적인 감흥이요? 네, 배우는 여전히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은 채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죠. 반면에 굴종은 꼭두각시처럼 연출가의 의도대로 그냥 실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주인공이 아니죠. 주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 꼭두각시랑 주연 배우. 와,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나네요. 하나는 나를 잃어버린 거고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면서 상황에 어울리는 거고요. 그러면 종과 수의 관계를 묘사하는 다른 이미지도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비유는 일렬행진과 왈츠입니다. 왈츠요? 그거 재미있는데요? 그렇죠. 종은 선두주자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춰 걷는 군인의 행진 같아요. 앞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아주 직선적이고 종속적인 따름이죠. 질서와 규율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수는 파트너와 함께 추는 왈츠에 가깝습니다. 아, 왈츠를 출 때 파트너의 스텝을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상대의 움직임을 리드하거나 따르면서도 그 흐름에 맞춰서 나의 스텝으로 반응하고 호흡을 맞추잖아요. 이건 입체적인 어울림이자 조화입니다. 상대에게 반응하면서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상태. 이게 바로 수가 그리는 그림인 거죠. 와, 이제야 두 글자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돼서 보이네요. 종은 정해진 길을 따르는 발걸음이고 수는 보이지 않는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 몸짓이군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상사의 명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 종에 가깝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프로젝트의 미묘한 흐름을 읽고 제 역할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건 수에 해당하겠고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전자는 위계와 질서 속에서의 따름이고 후자는 관계와 조화 속에서의 따름인 셈이죠. 좋습니다. 질서를 따르는 종, 흐름을 따르는 수, 두 개의 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에 추라는 세 번째 글자를 더합니다. 앞선 두 글자가 어느 정도 함께 있다는 느낌인데 추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거리, 디스턴스라는 변수입니다. 종과 수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죠. 거리요? 네, 아직 메워지지 않은 간격, 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바로 뒤를 따르는 시종처럼 거리가 거의 0에 가깝고요. 수는 함께 왈츠를 추는 파트너처럼 조화가 중요하지 거리는 핵심이 아니죠. 하지만 추는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그 간격을 좁히려고 뒤쫓아 달려가는, 즉 체이스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아, 거리라는 개념을 넣으니까 그림이 확 선명해지네요. 저는 그냥 추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아직 닿지 못해서 좁혀야만 하는 간격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추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 예를 들어 추구나 추모 같은 단어에 어딘가 애틋함과 헐떡거림이 느껴졌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헐떡거림, 그 땀방울, 그 강한 의지, 그것이 추의 에너지입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는 열망, 닿지 못한 곳에 닿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죠. 그래서 종이 동행의 이미지라면 추는 추격의 이미지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글자의 관계가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자료에 나온 스승과 제자 비유를 통해 총 정리를 해보면 청취자분들 머릿속에도 완벽하게 각인될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정말 명쾌하더라고요. 한 제자가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첫째, 종의 따름입니다. 스승님이 산책을 가실 때 말없이 그 뒤를 따르면서 스승의 발걸음과 길을 그대로 함께 걷는 겁니다. 이건 스승의 가르침과 교율을 어기지 않으려는 물리적 동행이자 순종의 자세죠. 아, 스승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모습이네요. 둘째는 수의 따름입니다. 스승님이 세상의 슬픈 소식을 듣고 탄식하실 때 제자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스승님이 기쁜 일을 보고 웃으실 때 제자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스승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정서적 공명이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추의 따름입니다. 스승님이 보여주신 드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면서 경전을 읽고 수행에 매진하는 거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스승의 경지라는 목표와 지금의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의지적 추격입니다. 와, 정말 완벽한 정리입니다. 제자가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겠네요.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따라야 하고 종, 스승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수, 또 스승의 경지를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까요. 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한 줄 요약의 핵심을 꿰뚫는 거예요. 종은 발로 따르는 것이고 수는 결을 따르는 것이며 추는 땀으로 따르는 것이다. 발, 결, 땀. 와, 이 세 단어만 기억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네요. 내 앞에 질서를 지키는 발, 내 주변의 흐름에 맞추는 결, 그리고 내 안의 목표를 향한 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세 글자 중에서도 특히 수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에 담긴 지혜가 나머지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좀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인 힘이요? 따르다라는 말에서 힘이 느껴지는 건 흔치 않은데요. 어떤 깊은 뜻이 있길래 그런가요? 따를 수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해치해 볼게요. 쉬엄쉬엄 갈 착과 떨어질 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떨어질 타의 원래 모습은 흙더미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본뜬 거예요.
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요? 네, 무너져 내리는 흙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저항하지 않죠. 거스리려 하지 않고 그 힘에 온전히 몸을 맡겨서 아래로 떨어져 땅과 하나가 됩니다. 즉, 수의 진짜 속뜻은 자연의 이치나 거대한 흐름에 어떠한 틈도 없이 완전히 밀착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 착입니다. 아,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과 내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군요. 떨어지는 흙이 중력과 분리될 수 없듯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수연, 즉 인연을 따르라는 가르침이 결코 수동적인 포기나 체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은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지혜를 의미하죠.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잖아요. 자신의 본질인 물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죠. 이게 바로 수가 가진 생명력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수처작주 말이죠. 상황을 따르되 오히려 그 상황의 주인이 된다. 작주. 이건 언뜻 들이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따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순을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서퍼는 집채만한 파도의 힘에 맞서 싸우지 않잖아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대신 그 파도의 힘, 방향, 속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즉, 파도에 수호하는 거죠. 그렇죠. 파도의 흐름을 타는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도의 흐름에 가장 완벽하게 순응한 바로 그 순간, 서퍼는 역설적으로 파도를 지배하게 돼요. 파도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그 상황의 주인이 되는 거죠. 가장 완벽한 따름이 가장 완벽한 주체성을 낳는 경지. 이게 바로 수처작주의 비밀입니다. 와, 그건 정말 짜릿한 통찰이네요. 흐름에 저항하려는 아등바등한 노력을 내려놓고 그 흐름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흐름을 다스릴 힘이 생긴다. 이건 뭐 일이나 인간관계 혹은 창작활동처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따르다라는 평범한 말 속에 숨겨진 세 가지 다른 길을 탐식해봤습니다. 질서를 존중하며 묵묵히 발로 따르는 종의 길, 주변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유연하게 결을 따르는 수의 길, 그리고 닿지 않는 목표를 향해 땀 흘리며 추격하는 추의 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의 결론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에는 이 세 가지 따름이 모두 필요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기본기를 어기지 않고 종이해야 하고, 시대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수할 줄 알아야 하며, 아직 도달하지 못한 더 높은 경지를 향해 치열하게 추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자료는 마지막에 오늘 당신은 누구의 스텝에 맞추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일과 배움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따름은 어떤 종류인가요? 묵묵히 발을 맞춰야 하는 종의 시간인가요? 유연하게 주변의 결을 타야 하는 수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땀을 흘리며 저만치 앞선 목표와의 간격을 좁혀야 하는 추의 시간인가요? 아마 그 답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각기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따름의 세 가지 길, 종, 수, 추를 분별해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여운을 담은 사색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